문구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가장 좀 여러 가지 해갖고 나름대로 하나 스타일을 딱 대표적으로 꼽으라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이제 뭐 저거 우리가 시크릿 같은 경우도 있고 항상 시크릿. 긍정적 네. 부분하고 뭔가 아, 부정적 아까 네. 우리가 에너지 보면은 예, 예. 부정과 긍정의 또 저거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힘들 때 그게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그걸 좀, 긍정적인 사고를 제 나름대로 아, 그걸 부정적인 거가 그 제가 체험이라기보다는 네네. 일종의 그것도 주입식 형태인데 음, 뭐 긍정적인 걸 해줘야지 나한테 좋다는 그냥 하나의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예, 좀 위기를 예. 이렇게 벗어나셨네요. 혹시 뭐 그런 문구 있으신가요? 힘들 때 내가 딱 어, 생각나는 문구. 글쎄, 우리는 이제 중도를 많이 걷는 편이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네. 뭐, 양편에 이렇게 쓰지 않고, 네. 어, 이렇게 치우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음,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다고 치고, 네네네. 그죠? 네. 그 선과 불선. 음, 그리고 그렇게 힘든 게 있으니까 네. 또 좋은 게 있는 거고, 아,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 상황이면은 그 힘든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생길 거니까, 그죠? 중도면은 뭐, 치우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다 받아들이는 편이니까. 그러시네요. 크게 힘든 부분은 언제부터 그럼 중도라는 그 부분을 적용하셨어요? 언제부터 이제 중도라는 그 부분을 적용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 철학 쪽으로 네네. 이렇게 하면서도, 네. 그, 여기가 이제 연기법, 네. 네. 그걸 움직이면서, 네. 그리고 우리 우주나 뭐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네. 네. 보거든요. 인드라 네. 방으로 네. 써가지고. 음, 그래서 인도의 그런 계급사회 같은 것도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연기 쪽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되는 거 네.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좀 안 좋았던 부분이 결국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성장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네. 거죠. 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저는 중도 쪽으로 이렇게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나는 이제 그런 쪽이 좀 오래된 편이에요. 대충 한 몇 년 전부터 되신가요? 대충 한 몇 년 전부터 되신가요? 어느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신 한 시간이 10여 년 정도 됐어요. 10여 년 10여 년.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사실, 이제 이런 책까지 저도 뭐 몰랐죠. 톨레라는 부분을. 근데 아까 같이 방금 인연법이라고요. 그죠? 연기, 어떤 연기.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제 삶의 여정에서 저는 이제 이 책까지 만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그 방법을 찾으려고요. 그걸 벗어날 방법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까지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저도 뭐 인도 철학, 그 다음에 불교 막 이런 게 왜냐면 이제 괴로움을 해소하려다 보니까요. 다 접하게 됐어요. 이걸로도 부족한 것 같고, 이걸로도 부족, 저도 이제 종교도 어릴 때 이제 뭐 신앙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으로 이렇게 받은 신앙.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 의존했죠. 뭐 제가 힘들거나 제 불가항력적일 때 뭐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그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의존했거든요. 하다가 거기에 의존으로도 풀리지 않는 이제 저한테 어려움이 닥치고서 딱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같이 불교도 접하게 되고 저는 종교적으로 접한 게 아니거든요. 제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그런 지혜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이제 뭐 연기도 하고 중도 사상 같은 게 다른 데 불교 쪽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제 도움이 됐거든요. 됐고 또 여기 이제 이분은 영적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이 작가도 힘들어서 자살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을 찾다가 깨어난 거죠. 깨우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서양이니까 기독교 사상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만 전혀 정말 영적으로 이제 가면은 종교를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문구 쪽에서는 약간 기독교 문구가 한 문장은 나와요. 근데 예수나 부처나 성자잖아요. 그분들이 전하려고 했던 거는 뭐 사랑이고, 그죠? 자비고, 전혀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곡되면서 좀, 그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분들의 지혜는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삶의 어떤 괴로움을 해소할 때 크나큰 지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중간 문구는 있지만 전혀 종교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책에도 그런 부분을 기술해 놓고요.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영적 깨달음의 이제 지혜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은 아마 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이런 책을 관심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저는 이제 아주 좋은 삶을 그나마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어디가 사실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기에 삶에 문제가 없다면은 평탄하다면은 이런 주말에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뭔가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나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이제 정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셨을 거라고 보고도 약간지 인연법으로 분명히 여기 오신 건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연법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철저하게 아까 연기법에서는 내가 여기에 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걸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책도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좀 일찍 만나게 됐다는 것, 제 삶이 그만큼 힘든 순간이 저는 더 빨리 봤다고 볼 수도 있죠. 반대로 보면 저는 많이 힘들어서 대체학도 공부하게 되고 막 이렇게 영적인 글들로 이제 찾아다니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독서 모임을 이제 우리도 진행하고 교수님이 이제 어, 저번 주부터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이제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저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발췌해 왔거든요. 순서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세 단락인데 아마 세 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 다 저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가장 이제, 좀 시간이 짧은 걸 갈까요? 네, 저희 다섯 시까지 맞춰주시고 알겠어요. 하죠. 네. 네. 자,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을 아는 것과 음.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가지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어, 읽어 저번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지금 자신을.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독서 치료는 이렇게 읽어보시고 나한테 딱 와닿는 말이 있잖아요. 나한테 이 어떤 문구가 나한테 힘이 되거나 나한테 희망을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내가 어떤 일이 가고요, 어떤 일이 내 경험에서 떠올랐거나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나한테 좀 의미가 되는 문구하고 내 생활에서 내가 그거를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뭐 소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나한테 힘을 주는 그런 문구를 찾아서 그거와 내 생활과 적용시키는 게 독서 치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형식은 있진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서 어떤 문구가 내 생활과 어떻게 관련돼서 나는 어떻게 했는데 뭐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게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또 다른 분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자유롭게 아무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가는 게 독서 치유 토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 순서는요. 우선 요걸 읽고 맥락을 이제 내가 생각한 맥락을 요약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문구 중에서 이제 난해한 부분 그거 한번 토론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모든 분이 이제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 부분 한번 해서 나누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깨달음을 좀 나눔하는, 이 문구를 읽고 나는 이런 걸 좀 이번에, 결국 여기 이제 지혜를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이 네. 여기 지금 한 달락씩 나눠져 있죠. 요거 한 번씩 한 달락씩. 읽어보시는 걸로. 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싫을 수도 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비밀스러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당신이 아니다.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자기가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을 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몇 년 동안이나 심리 분석을 받고 어린 시절의 일들을 구석구석 파고 든다. 무의식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욕망을 들춰내고 외급이나 쌓인 층을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자신의 인격과 성격을 탐구한다. 10년 뒤 그 전시 분석에는 당신에게 지치고 당신의 이야기에 지쳐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5천쪽이나 되는 보고서를 건네줄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묵직한 서류를 들고 돌아오지만 마침내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만족감은 얼마 가지 않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과 자신이 누구인가에 이것보다 더 있음이 틀림없다는 막연한 의혹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실제로 더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아니라 질적인 깊이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혼동하지만 않는다면 심리 분석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밝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5천 쪽의 보고서는 당신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당신 마음의 내용입니다. 심리 분석이나 자기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두 당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내용물이지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일부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용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내용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동일화를 멈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린다. 지각하고 경험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용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물이 관심을 완전히 차지해버리며 그들이 동일화되는 것이 그것이다.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인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혹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내용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신 상태와 감정 상태는 물론 나이, 건강, 관계, 경제력, 일, 생활 환경 등을 사건들, 즉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삶의 외부 환경과 마음의 환경, 당신의 과거와 미래 모두가 이 내용물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내용물 외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내용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의식이라는 내적 공간이 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여기 이제 한걸 넘어오는데 시간이 짧아서 요거만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주제가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라는 주제거든요. 혹시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뭐 어떤 이제 뭐 생각을 하셨나요? 읽어보시면서.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네.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들었을 때는 네. 뭐, 그래 그냥 자신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느낌이 왔었는데 네.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 말을 다 되뇌이다 보면은 네. 진짜 진리 중에 진리구나. 그 너무 깊어하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을 보더라도 자신을 진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진짜 뭐 끊임없이 수양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개념하고 여기 지금 쓴 내용하고 네. 좀 어느 정도는 그 공감대가 이렇게 좀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혹시 그리고 여기 이제 간접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 보면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우리가
재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재권부하, 네. 재권부하라고 그러죠, 재권부하. 재권부하. 재무상보다는 네. 재권부하가 맞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그, 그 의식 구조, 뭐 무의식 개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뭐 잠재의식이라고 또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아래아식이라고 또 얘기하고, 말라이식이라고 얘기를 할 개념이 나오는데, 네. 그런 개념의 관점으로 이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혹시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혹시 자신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저는 네.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네. 말을 했냐면은, 네. 그, 마지막에 태백산으로 올라오는 제자들하고, 네. 그 높은 그 태산이죠, 태산. 네. 태산을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친구로 하자고 그러거든요. 네. 옛날, 뭐 근데 무하려나? 예. 이 정도로만 조금 자,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 께서? 그래서 이제 멘토링 해주는 것 업체 중에 하나가 네. 자기의 꿈의 설정, 방향 설정,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네. 포지셔닝을 하고 네. 내가 나의 꿈은 뭔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뭔지 네. 이걸 일종의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개념이나 정립 없이 네. 그냥 일대일 내지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했는데 네. 그거를 우리 지금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젊은 청소년들한테 그거를 이제 매핑 형태로 만들어 갖고 그 꿈을 비전너리 만들어 갖고 제시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드림 같은 거 하고 근데 그래서 그 업체를 제가 이제 좀 포지셔닝 하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코인시던스인지 모르지만 네. 지금 그런 걸 하고서 지금 이걸 봤을 때 네. 우리는 백조가 더 우아하다고 보잖아요. 네. 오리는 미운 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네. 근데 지금 이거를 하면서 아까 뒤에 뭐 요가는 다르지만 오리라는 네.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저기 찾아보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우아하다는 백조의 화상만 보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형태의 오리인지 뭐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 매핑이 있더라고 단계별로.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 지금 우리가 교육제도에 저도 맨 처음에 제일 문제점이 우리나라가 전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30조의 사교육에 네. 그 과몰입돼 있어서 사람들과 가정에 연결돼 있으면 삶의 질만 낮아지는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도 프랑스에서 주재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칼로레를 하고 약간 철학적 사유도 하게 하고 청소년기에 네. 자기에 대한 좀 왜 내가 사유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철학도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네.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과정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어떤 학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뭐 사회 봉사 활동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인성도 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슈화가 돼서 과정 교육 커리큘럼상에 들어가든지 네. 우리 삶의 부분을 하나의 좀 차지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군요. 네, 일단 견해를 다 우리 신경 쓰는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 문장을 보시면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제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예전에 그 어릴 때 일기를 쭉 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 일기를 봤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일기를 잠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일기를 멈췄었어요. 멈추다가 대학 들어가서 또 일기를 쭉 쓰고서 어느 날
제가 그 현재를 살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과거에 써놓은 제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내가 써놓은 글을 보고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책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엄청난 철학적인 책을 발표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서 아,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니까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는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살고 살았냐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생각은 이렇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냐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드는 이유도 뭐 이게 당장 무슨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바삐 사는 세상에서 내 자신을 알려면 잠시 멈춰가지고 관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관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독서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 자신을 100%잘 모릅니다. 음, 그게 정답이에요. 네. 네. 그러시, 다만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을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구나를 보고서 나를 나중에 평가하겠죠.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때가 죽기 전에 아마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단락을 읽고 어떤 느낀 감정이셨어요? 예, 예, 아, 예. 네. 그러셨군요. 네. 우리 박사님, 네네. 네. 어떤 걸 느끼시고? 저도 이게 뭐 읽어봤지만요. 네.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정말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나무는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은 저 나무가 뭔지 알잖아요. 열매를 네. 보면. 네. 근데 사람은 과연 열매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살아있다고 살았냐? 그러면 식물인간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매선 밟는 사람이 아니냐? 누구야? 뭐 이렇게 과연 숨쉰다는 것이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진짜 이거 맞잖아. 이거 너 자신을 아는 게 네가 뭔지를 안다는 게 주제를 하고 공부를 안다는 뭔지가 저도 보니까 저에 대해서 100%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아는 것하고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논문 쓸 때 그러잖아요. 볼펜에 관해서 쓰는 것하고 볼펜에 대해서 쓰는 것하고 관해서 쓰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고 대해서 쓰는 건 반대 형상 나를 증명하는 건데 와 이거 보니까 이게 주관이야 객관이야 차이도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엄마도 나를 낳았지만 엄마도 나를 아이들 다 모르는데 나도 엄마 뱃속에 낳았지만 나도 엄마를 다 모르는데 사람은 과연 이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공부해 가는 과정인 거다. 그렇게 결론을 그것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순서는 이렇게 가거든요. 맥락이와 발표하고, 난해성 토론하고, 관념적 해석 토론하고, 이제 깨달음 나눔을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결국은 이제 방금 한 내용이 관념적 해석 토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도 내 관념에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톨레의 책을 많이 여기서 봤기 때문에 톨레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맥을 쭉 이어서 이제 해석을 하니까요. 알 수 있지만 이 한 문장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더 관념적 해석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톨레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냥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하신 거니까요. 근데 톨레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자신을 아는 것과,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것과 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을 알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신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나는 누구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나의 연기 역할을 하는 거죠. 하고 또 이제 나가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가면은 이제 종업원하고 대할 때 또 나는 고객으로서의 어떤 거 연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표정이나 말투도 바뀌게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만날 때도 여기서 이제 폴레도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나 자신과 상대방이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하고 그 다음에 저 보이는 상대방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사람이 만난다고 봐요. 정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이제 아까 심리 보고서 이야기도 나오죠. 자꾸 심리 분석을 해요. 나는 무슨 년이지 뭐 MBTI 요즘 같은 경우는 MBTI에서 나는 무슨 어떤 성향의 사람이지 자꾸 이렇게 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건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계속 정보를 받는 게.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자신이 잘 알지, 왜 남한테 그 평가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요, 예를 들어 쌍둥이라도 미국에서 길러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입양을 가가지고요, 쌍둥이하고 한국에서 길러진 쌍둥이하고 전혀 다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한테 이런 좀 사상적인 거 프랑스 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우리 경쟁 구도잖아요. 1등 아니면은 묻혀지고. 그러니까 거기 순위에 들기 위해서 요즘 태아부터 이제 막 한다면서요. 영재 교육을.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의사 그 시험 대비반을 시작하고 이렇게 경쟁 구도에 너무 몰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럼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나는 이제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럼 나 잘못된 건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존귀함을 우리는 놓치고 있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게 필요했죠. 한동안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제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그게 규격에 맞는 그런 인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잉여 인간으로 되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을 가장 불행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결국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아까 지구 저거 하시고 그러시지만 결국은 그걸 걸으면은 이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우리 다 힘들다는 거죠. 웬만하면 보통 사람은 힘들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그게 당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죠? 나 자신 아까 이제 제법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오늘 당장 내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일단은 사실 무하잖아요. 그죠? 무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는 그냥 자신의 쌓여져 있는 거죠. 본래의 자신이 아니라 왜 참나라고 그러잖아요. 참나가 아니라 실은 내가 그동안 쌓여진 그런 내 내용물일 뿐이지 그냥 내용물은 그냥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때로는 비관해서 자살률도 1위잖아요. 그 자살을 왜 할까요? 결국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더 이상, 물론 이제 어떤 고질병에 걸려서 너무 힘드니까 죽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자살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내 생을 정말 내가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든 상황만 계속 된다면은 그분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왜 우리가 뭐죠? 스스로 이렇게 요즘 이제 그게 안락사? 안락사,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말은 많지만,
뭐 외국 가서 프랑스 해외에 저기 돈은 네, 그게 네. 허용되는 국가로 가서 뭐 죽기도 하잖아요. 편안하게. 그런 거는 저는 선택에 정말 그분이 계속의 고통이 심한 병들이 있잖아요. 고진병. 그런 거는 뭐 선택을 해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계속 누워서 마약을 맞으면서 생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망이 없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생각을 이제 잘 못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나는 쓸모도 없고, 이제 그게 사회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아, 나는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이네. 그럼 나는 쓸모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내용을 그분들이 안다면은 충분히 자살 방지에 어떤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 삶의 지혜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냥 그건 내용물일 뿐이지. 당신은 온전한 상태, 그런 내용물을 걷어내면은 정말 온전하다는 게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 태어남 자체로서 평등하고 다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단지 생각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을 해서 자기도 규정하지만 주위에서도 또 규정을 하죠. 그 어떤 외모나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특히 한국이 왜 저는 외국 이제 저도 베를린에 잠깐 있다 왔거든요. 너무 좋은 게 외부의 시선을 많이 안 써요. 예를 들어 백화점 갈 때도 그냥 평상복 입고 가고, 우리 같은 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데 가면 막 좀 어느 정도 입고 가야 또 대접을 받고, 그래서 그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막 여자들도 막 머리 아직도 화장도 안 하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아주 정말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청소부도 와서 아주 따뜻하게 청소하고 나 청소하니까 비켜주세요 그러고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높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아까 우리 선생님이 프랑스의 어떤 사상이라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 자체가 다 그렇게 서로 우리는 왜 막 서로 눈치 이제 혹시 한병철인가요? 그분 피로사회 한병철 혹시 그 책은 보셨나요? 누구요? 한병철 한, 병철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피로사회라고 우리는 서로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그런 눈치를 받으면서 피해를 당하면서도 또 나는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분이 이제 장애인을 볼 때도 저분이 장애인이 뭔가 고칠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좀 다를 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했을 때, 아까 같이 프랑스 같이 서로 내가 피해자이면서 우리는 가해자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도 거의 그런 이제 그래서 그 눈치를 보면서 막 자기 자신을 읽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죠? 내 본 모습이 아니라 또 이제 주위에서 그걸 요구를 하니까요. 아니면 나고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실은 저는 이 문장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우리 사회 병리라고 그러죠. 그런 피로 사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 병리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문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좀 발췌를 했거든요. 저는 뒤에 유튜브 아, 방송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마무리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피로사에 저 지금 찾아봤더니 성과주의네요. 성과주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엄청난 성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내가 성과를 안 하면 내가 뒤처지고 잉여인간이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직에 있어도 그렇고 조직을 나와도 그렇고. 제가 조직에 있을 때도 그런 걸 항상 느꼈는데 조직에 나와 있어도 어차피 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다시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하면서 사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행위는 하되, 네. 행위는 하되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나오거든요. 감정에 담기는 거. 이제 그렇고 단계별로. 그러니까 내가 행위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하되, 아까 아시죠? 무의.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무의, 욕심 그게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볼 수도 있죠. 음, 행위는 하되 그게 집착하지 않는. 그렇죠. 그 저기에 나오죠. 무의자연에서는 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예. 그게 아마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스스로 그 비교를 하면서 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면서 개념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아까 고통이라든지 물론 이제 일체교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어떤 것은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사실 또 그 고통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알겠어요? 행복을 어떻게 해서 알겠어? 우리가 다 행복하다 지금 또 행복의 기반이 뭐냐는 얘기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관념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고통을 낳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누구든지 살라 그러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 먹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나도 막 돈만 추구하고 진짜 그 지위가 막 올라가고 싶어하고 어디 가면은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돈도 정말 많이 벌어봤거든 젊었을 때. 뭐 하루에도 진짜 뭐 엄청나게 돈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도 벌어보고 또 뭐 매스컴에 그냥 그 맞아가지고도 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의학적 이런 것이 그런 게 많거든요. 네. 뭐 약사법에 걸리고 율법에 걸리고 네. 그러니까 뭐 매스컴 한번 잘못하면은 네. 엄청나게 반품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젊을 때는 반품을 좀 있거든요. 잠깐 피스를 할 때도 피지 않고 젊을 게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네.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겪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항상 즐겁고 또 좀 그야말로 좀 행복하게 삶의 의미가 뭔가 이것도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지구수호 연합 힘을 만들었냐면은 그 일단은 그 유한한 삶에서 진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는 것이 의무가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그런 뭐 개개인이라든지 사회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런 이제 차원에서 그 지구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 어떤 간에 그게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 고통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그런 정도를 조금씩 이제 깨우치고 있는 거죠. 지금 깨우치고. 그렇다고 나를 갖다가 온전히 다니냐, 그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좀 꿈은 있더라고요. 어떤 꿈이 있냐면, 그, 아까 이게 그 안락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서 내가 이제 죽을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네. 근데 죽는 날짜 정도는 내가 정하고서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내가 꿈은 네.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을 날짜에 그 시간에 나는 죽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야겠다 이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생각만 단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서 뭐랄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이러고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번 얘기도 듣고 내가 참 뭔가 더 풍요롭게
그 생각이 넓어진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또 어떻게 뭐 암안에 천 사람은 저런 얘기를 듣고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옛날 이제 도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기 죽을 날짜를 자기가 정하고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네. 보면 그거 쭉 보면은 가지고 그런 게 이제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고통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오히려 겪는 것도 자기의 그 성장에는 큰 그 보탬이 될 수도 있다. 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에너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관점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차원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5시간 돼서 요거